우리 요즘 회사 제품이 퍼포먼스가 잘 안 나와. 매출도 예전 같지 않고. 근데 29cm 알아? 거기에 정말 브랜딩 잘하는 것 같아. 너무 힙한데 굉장히 편한 스타일만 판단 말이지. 그래서 나도 옷을 요즘 거기에서만 사. 완전 취향 저격 당하잖아. 근데 그게 가능한 이유가 뭘까? 그게 바로 브랜딩이거든. 우리가 맨날 마케팅, 키워드 광고 돌리고 인스타그램 광고 만들어서 돌리고 해도 결국 쌓이는 게 없는 이유는 우리가 브랜딩이 안 돼 있기 때문이야. 우리도 브랜딩 좀 해보자. 여러분, 대체 브랜딩이 뭘까요? 저는 경영을 복수 전공했는데 학교 다닐 때 마케팅, 전략 수업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브랜딩 과목은 하나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만큼 경영의 많은 분야들 중에서 브랜딩이 아주 중요한 비중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최근에 급격하게 유행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대기업에 있을 때는 브랜딩 팀이 있었지만 거기에서부터 직접 어떻게 해라는 커뮤니케이션을 받았다기보다는 하면 안 되는 가이드들이 훨씬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브랜딩 컬러인 흰색, 검은색, 빨간색 위에는 쓰지 말라. 로고를 쓸 때는 좌우 여백을 이렇게 해서 써야 된다. 주로 그런 가이드를 전달받고 저희가 만든 산출물을 검토받고 그런 역할을 했던 것 같은데요. 또 창업을 하고 나서는요, 팀원들과 같이 네이밍 하는데 한 달, 창업 비전 미션 만드는데 그 워딩 만드는데 또 한 달, 이걸 반영해서 키비주얼을 만들고 로고를 만들고 하는데 또 한두 달 이렇게 걸렸던 것 같아요. 성격이 급한 저에게는 브랜딩이라는 작업이 거창하게 느껴지거나 투머치하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하지만 누구나 인정할 만한 좋은 브랜드는 분명히 있죠. 코카콜라까지는 갈 것도 없고, 요즘 제가 많이 애정하는 브랜드들은 마켓컬리, 배달의 민족, 그리고 스테이플리오, 이런 브랜드들은 굉장히 좋은 브랜드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데요. 이런 브랜드들을 떠올리면 마치 한 사람처럼 의인화돼서 머릿속에 박히는데요. 과연 이런 좋은 브랜드들은 어떻게 만드는 것일까요? 이 책은 저의 반려자인 창선님이 쓴 책입니다. 사실 창선님이 운영하는 회사에서는 이 브랜딩 컨설팅을 오래 해왔는데 역설적으로 창선님은 이 브랜딩 프로세스라는 게 어느 순간 짠 하고 마칠 수 있는 처음과 끝까지 완결성 있는 그런 프로세스는 아니라고 말합니다. 대부분 브랜딩 컨설턴트를 붙이거나 사내에 TF 조직을 만들어서 로고 만들고 슬로건, 비전, 미션 잡고 컬러 잡고 로고들 다시 만들고 굿즈까지 다시 만들어서 짠 하고 세상에 내놓는 거를 브랜딩으로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렇게 꼭 돈을 많이 들이고 시간을 내서 하는 작업만이 브랜딩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 브랜딩이란 뭐냐? 우리가 친구들한테 잘된 브랜드에 대해서 얘기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를 들어 제가 화해라는 서비스를 친구한테 소개한다. 그러면 화장품 안에 든 유해물질을 성분을 분석해주고 소비자들의 리뷰를 기반으로 믿을 수 있는 화장품 순위를 제공해주는 서비스야. 또 제가 요즘 좋아하는 펜두카라는 브랜드에서는 나미비아 여성들이 자신의 일상을 자수로 놓은 그 자수를 가지고 와서 일상에서 편하게 매기 좋은 그런 캐주얼 가방이나 일상 소품으로 만드는 따뜻하면서도 예쁘고 힙한 그런 제품들을 가지고 있는 곳이야. 저는 이렇게 설명할 것 같은데요. 이게 브랜드가 잘 돼 있을수록 친구들한테 설명하기 굉장히 명확하거든요. 잘된 브랜딩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서 갖고 있는 하나의 이미지 또는 문장으로 수렴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브랜딩이란 크게는 두 가지 단계에 걸쳐서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브랜드 메시지 정의하기, 두 번째는 브랜드 메시지를 영어, 마케팅, PR, 인사, 제품 제조에 이르기까지 이 전사의 활동에 적용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결국 브랜드 메시지란 좋으냐 나쁘냐의 문제가 아니라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브랜드 메시지 사실은 누구나 다 갖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회사가 생기게 된 이유, 우리 조직의 말이나 문화, 행동, 존재 이유. 대표가 회사를 만들 때는 처음에 뜻이 있었겠죠. 나는 정말 멋진 의자를 만들고 싶어 라든지, 혹은 우리 가족이 아토피 때문에 고생하는 걸 보고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라든지, 결국 그 의지가 회사가 되는 겁니다. 또 대표가 어떤 사람인지도 중요합니다.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싶어서 사업을 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윤호윤호처럼 에너지 넘치는 열정맨일 수도 있고, 배달의 민족의 김봉진 대표님처럼 섬세한 사람일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때문에 브랜드 메시지란 우리가 왜 존재하는지,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는 무엇을 하는지에 대한 선언입니다. 기존에 우리가 하고 있던 행위 안에서 찾아내야 되는 거고, 잘 벼러서 그 안에서 구체화된 문장으로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다만 유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업의 목표나 존재 이유가 추상적으로만 있어서는 이제 고객들에게 와닿지 않겠죠.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는지도 굉장히 구체적으로 써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하는 일은, 우리 회사는 매월 책을 발송합니다가 아니라 우리는 어떤 책을 읽을지 모르는 독서 초보자들에게 가장 흥미롭고 잘 읽히는 책을 선정해 매월 친절한 설명과 함께 배송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는 일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는 얘기죠. 이게 어차피 대표가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이제 세팅한 거기 때문에 대표가 이런 식으로 직관적으로 구체적으로 잘 제시해 줄 수 있으면 가장 좋은데, 때로는 대표님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는지 너무 생각이 많아서 정리가 안 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브랜딩 전문가나 마케터, 디자이너 같은 실무자들에게 이 작업을 맡기게 되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실무 작업을 맡는다면 최대한 구체적으로 정리해 나가야 합니다. 일단 대표님한테 많은 의견을 물어보는 게 중요하겠죠. 이 회사에 대해서 고민을 가장 많이 하는 사람도 대표님이니까요. 그래서 우리 회사가 왜 생겼는지, 우리 회사가 지금 가장 잘해야 되는 분야는 무엇인지, 또 어디서 돈을 많이 벌고 있는지, 앞으로 10년 내에 우리 회사는 어디로 나아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대표님한테 많이 물어봐야 합니다. 그런데 아마 대표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 회사는 거의 유니세프가 될 거예요. 온 인류에게 좋은 일을 하고 좋은 영향을 끼치고 싶어 할 텐데요. 이거를 더 구체화하기 위해서 두 번째로는 내부 직원들에게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내부 직원들한테도 물어볼 때도 우리 회사는 어떤 느낌이야? 어떤 사람들이 쓸 것 같아? 이렇게 추상적으로 물어보는 것보다는 구체적인 질문을 던지는 게 좋다고 하는데요. 우리 회사를 다니면서 가장 매력적이라고 생각했던 점이 뭐예요? 우리 회사를 들어오기 전과 후에 달라진 그런, 내가 전에 기대했던 바와 실제 들어와서 느낀 그런 이미지는 뭔가요? 혹시 주변 지인들에게 우리 회사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소개한 적이 있다면 뭐라고 설명했나요?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소비자의 의견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SNS나 리뷰에서 소비자들이 우리 서비스나 제품을 뭐라고 설명하는지, 그런 단어들을, 표현들을 참고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소비자들이 여기고 있는 우리의 모습, 소비자들이 바라는 우리의 모습이 곧 브랜딩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정한 방향과 소비자가 우리를 보는 방향이 다르다면 그거는 조율해 나가야 할 대상이지, 소비자가 우리를 이렇게 보고 있다고 해서 브랜드가 쉽게 그쪽으로 옮겨가는 거는 조금 위험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의견들을 수렴했다면 실무자는 이것을 문장으로 구체화해야 되는데요. 가급적 그림이 그려지는 단어로 해야 되고, 또 문장이 짧고 직관적으로 사람들한테 한마디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좋은 문장이 되겠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것 중에 한 번 정해지면 이게 바뀔 수 없다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생각해보면 배달의 민족도 초기에 그런 마케팅 메시지나 커뮤니케이션 메시지, 그리고 성격, 이런 것들과 요즘 여러분들이 광고에서 만나는 배달의 민족 메시지는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기업의 성장 단계나 환경에 따라서 이 브랜드 메시지는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 하지만 없는 게 아니라 지금 단계에서 우리가 최고로 추구해야 될 지점을 명확하게 설정하고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브랜드 메시지는 지금 우리가 어떤 일을 할지 말지, 어떤 일을 해야 될지를 결정하는 의사결정의 기준이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핵심 브랜드 메시지를 잡았다면 담당자는 이거를 조금 더 구체화시키는 게 좋습니다. 책에서는 5페이지 기획서 정도의 문서를 만들라고 제안을 하는데요. 더 많이 만들어봤자 회사 내부 고객들이 보면서 혼란을 갖거나 부담을 느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최대한 간략하게 모두가 공감할 수 있고 일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쉽게 쓰여진 합의된 문서를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기에는 이제 우리 회사에 대한 전체적인 정의가 들어가 있으면 되는데요. 첫 번째는 비즈니스 컨디션, 여기에서는 우리가 어떤 제품을 판매하고 뭐에 주력하고 있는지, 또 우리는 어떤 구성원들로 되어 있는지, 그리고 우리만의 특장점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담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캐릭터가 들어가는데요. 이거는 정말 캐리커처화 되어 있는 어떤 이미지라기보다는 우리 제품을 쓰고 있는 소비자들을 형상화하고 이미지화하면 어떤 사람들일까?
또 우리 회사나 제품이 어떤 사람이라면 어떻게 표현될까 하는 그런 것들을 의인화해서 좀 손에 잡힐 수 있도록 그림을 그려주는 것이 캐릭터라고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디자인 가이드를 주는데요. 우리가 주로 사용할 컬러나 폰트, 로고 타입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의해 놓은 부분입니다. 네 번째는 마케팅 계획인데요. 우리가 이러한 브랜딩 메시지 하에서 또 컨셉 하에서 우리가 앞으로 해나가기 적절한 마케팅의 어떤 굵직굵직한 계획들을 이제 들어주는 것이죠. 다섯 번째는 목표와 결과인데요. 우리가 이런 브랜드를 달성하기 위해서 또는 측정하기 위해서 어떤 지표를 세우고 그걸 어떻게 실천해 나갈지 이제 그런 부분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작성이 되고 대표님까지 컨펌이 됐다면 이 문서가 전사에 공유돼서 모든 일을 할 때 이 브랜드 가이드를 기준으로 사람들은 액션을 취해야 합니다. 마케팅 부서에서는 마케팅 메시지와 광고 컨셉을 정하고 퍼포먼스 마케팅을 실험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때 브랜드 메시지가 곧 마케팅 메시지가 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우리의 브랜드 메시지가 단 한 번의 클릭으로 만드는 나만의 여행이다 라고 했다면 이 마케팅 메시지가 돼서 광고화 될 때는 여러 가지로 베리에이션 해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단 한 번의 클릭으로 호텔, 비행기, 액티비티를 동시에. 두 번째는 에펠탑만 검색했을 뿐인데 맛집과 가이드까지 추천해주는 서비스. 세 번째는 가족여행 하기로 계획했는데 계획은 누가 짜지? 마이리얼 트립이 짜지? 이런 식으로 마케팅 메시지를 브랜드 메시지에 기반해서 베리에이션하고 광고를 돌려봐서 더 효과가 좋은 쪽으로 더 발전시켜 나갈 수 있겠죠. 그러니까 브랜드 메시지는 씨앗이 되고 이것이 더 창의적 있는 문구로 발현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이 브랜드 메시지를 바탕으로 우리 회사는 신뢰감을 주는 회사야, 우리 회사는 친근함을 주는 정서가 있는 회사야 라는 것들이 좀 정리가 됐다면 여기에 따라서 콘텐츠 마케팅을 할 때 어떤 채널을 가지고 할 건지 유튜브로 할 건지 인스타그램으로 할 건지 어떤 톤 앤 매너로 할 것까지 정해질 수 있겠죠. 그리고 행사 기획을 한다고 하더라도 어디까지나 우리 이 브랜드 메시지를 강화하는 안에서 그 행사를 기획을 해야겠죠. 예를 들어서 배달의 민족이 치물리에 이벤트를 해가지고 성공이 했어요. 그럼 우리도 비슷한 거 해볼까? 이렇게 의사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나 우리 브랜드 메시지 안에서 그걸 잘 살릴 수 있는 그런 이벤트나 오프라인 행사가 기획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프라인 매장에서 고객들에게 어떤 경험을 줄지, 또 우리가 영업이 중요한 회사라면 영업을 할 때 고객들에게 어떻게 이 브랜드 메시지를 느끼게 할 수 있을지, 이런 모든 의사결정이 다 우리가 아까 정한 브랜드 메시지 안에서 진행돼야 한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별로 관계가 없어 보이는 CS나 인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인사에 있어서도 채용을 할 때 우리 회사에 들어오는 신입사원이 그 브랜드 메시지 안에서 그런 브랜드 메시지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응대를 받아야 하고 또 그런 구성원들이 뽑혀야겠죠. 또 CS를 할 때도 우리 브랜드 메시지를 고객들이 느낄 수 있도록 응대하는 사람들이 그 우리의 컨셉을 숙지하고 그 느낌을 줄 수 있도록 그런 액션 플랜이 정해져야겠죠. 따라서 1단계에서 브랜드 메시지나 컨셉 가치가 정해졌다면 2단계에서는 전사적으로 모두가 이를 숙지하고 이것을 실제로 구현하는 방향으로 업무에 녹아들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책익질화 채널 작은 채널인데 이거 하나 운영할 때만 해도 생각이 진짜 여러 번 바뀌거든요. 귀가 팔랑팔랑거리고 경제 경영을 해야 할 것 같았다가 또는 제가 좋아하는 책들만 읽어야 할 것 같았다가 고전을 해야 될 것 같았다가 굉장히 생각이 많아서 갈팡질팡하게 되는데요. 아까도 얘기 드렸다시피 사실 브랜드 컨셉은 바뀌어도 됩니다. 물론 오래 한 가지가 지속될수록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미지로 쌓이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우리에게 더 잘 맞는 것이 A가 아니라 B였다고 생각하면 B로도 바뀔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A냐 B냐의 문제보다는 더 많은 회사가 겪고 있는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런 컨셉이나 브랜드 메시지가 없는 상황에서는 요즘 유튜브 채널이 뜬다던데 그걸 해야 되나? 인스타그램을 해야 되나? 이런 게 유행이라던데 하면서 새로 나오는 것에 대해서 갈팡질팡할 수밖에 없겠죠. 또 답답하면 브랜드 전문가를 초청해서 들을 컨설팅 받는데 돈을 많이 쓰죠. 책을 읽으면서 저는 적어도 브랜딩이 그렇게 돈 한 번 쓰고서 끝나는 문제는 아니구나, 매일매일 해야 하는 일이구나를 느꼈습니다.
책상 앞에 우리가 누구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적어주는, 우리가 하는 일의 기준점을 명확하게 잡아주는 것이 브랜딩이 아닐까 생각해 봤습니다. 작은 회사의 실무자들을 격려하고 또 액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책. 어느 날 대표님이 우리도 브랜딩 좀 해보자고 말했다 입니다.